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유수아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 핫 이슈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현대무백스 무려 109%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식품주로 소개해드렸던 샘표식품이 5%대 상승률, 건설 중장비주로 소개해드렸던 대동기어 역시 1.5%의 상승률을 달성해준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8%대 상승률, 또 원자재주로 소개해드렸던 알멘 역시 2.25%의 상승률을 달성해줬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슈프리마 단기간 안에 6%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38,8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2025년 전국을 전 세계를 돌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수요일 밤 9시 남자, 9시 산타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만 소개시켜드려서 가짜 수익 아닌 진짜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하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오늘 방송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드릴 선물보다도 더 큰 수익들을 종목 가져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2026년도 증시콜라텍과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양시장은 모두 강하게 출발했지만 이내 힘이 빠지면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환율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 순환매 속에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조금 주요 깊게 좀 봐야 되는 이슈는 네네. 원달러 환율. 어제만 맞아요.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84원 돌파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구두 개입, 한마디로 외환 당국이 원화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 얕다, 너무 약세다, 말이 안 된다, 정부의 개입, 정부의 노력,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런 대책을 한번 주의 깊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도 갑자기 진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은 보여도 급락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저도 이 업을 한 8년, 9년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만 많이 봤지 급락 나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 모습처럼 보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상승 종목보다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 나왔는데 왜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개입, 한마디로 간치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환율을 누르기 위한 인위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좀 왜곡된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실상 원달러율은 이번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왜곡된 시장, 한마디로 시장이 좀 자연스럽게 조금 시장은 사실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 흘러가듯이 바다가 계속 돌치듯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비둬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의 좀 구두 개입과 함께 좀 정부의 좀 개입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그리고 또한 이런 좀 그러다 보니까는 좀 상승 나온 종목보다 하락 나오는 게 월등히 더 많은 모습 보여줬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조금 매수세, 한마디로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시장 같은 경우가 결국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말씀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정부의 조금 환율을 조금 누르겠다 이런 조금 말과 정부의 한마디로 개입이죠. 이런 이슈로 인한 환율 급락 이슈로 인해서 조금 차후에 우리가 조금 미국으로부터 조금 환율 조작국 좀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동시에 좀 상존하는 시장이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도 방향성을 환율은 내려갔지만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투자 코멘트는 그냥 넘어갈까요? 투자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이건 넘어가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네네네. 이번 달에 조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코멘트는 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네. 벌써 이번 달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냥 올해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는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주 진짜 2025년 마지막 날에 또 증시콜라텍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1월에 한마디로 2026년 1월 국내 시장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라든지 또 1월부터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지난 방송 종목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진짜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게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무백스. 와, 네네. 현대무백스 보여요? 우리 시청자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손으로 콕 이렇게 한번 좀 차트식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가 11월 12일이었습니다. 11월 12일. 진짜 약 한 달 반 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현대무백스로 지난 8월 달에 네, 한 20% 이상 네, 넘는 수익을 진짜 수익을 내드렸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 11월 12일에 현대무백스를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9,490원이었는데 네, 역시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도 이 회사를 13,000원 지지드렸는데 목표가를 넘어서 오늘 19,92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한 종목만으로 109%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못 합니다. 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상승 나올 때 이 종목이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양대 지수가 엉망이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종목이 상승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 대단한 거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방송에서 좀 소개드렸던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일주일 사이에 6% 이상이나 상승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상승 나왔는지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 볼게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조금 언제였습니까? 12월 17일. 네, 12월 17일에 36,000원대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이 아닌 어제부터였죠. 핸드폰을 개통할 때 이제는 안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면 인식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네,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나 입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된다니까는 탈모 관련주인 TS 트릴리온이라든지 그 외에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이런 JW 신약 등이 상한가 가고 상승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카지노 같은 경우를 왜 민간에 계속 위탁하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서 파라다이스 주가가 약세를 보여줬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안면인식이 나올 거다 하니까는 네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6% 가까운 상승을 조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뿐만 아닙니다. 11월 12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현대무백스. 제가 이때 김장조끼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당시의 가격이 9,000원대였고요. 그리고 9,000원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정식콜라텍의 히든 종목들 우리 한번 긴급 점검 해봐야겠다 하면서 현대무백스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홀딩하시고 이 종목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대무백스 보세요. 방송 당시에 언제였습니까? 11월 12일 요 당시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19일에 주가가 8,000원대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영웅 전차남이 제시한 목표가인 13,000원을 돌파해서 19,920원까지 그냥 제가 이 종목을 9,000원대 이야기했는데 2만 원 가까이 상승이 나온 거예요. 네, 주가가 2만 원대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 종목만으로도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몇 %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린 겁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 상승 나오는 거 보여준 거예요? 무려 세 자릿수가. 세 자릿수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109. 109%입니다. 그러니까요. 109%. 강아지 109가 아니라 진짜 109% 가까운 상승 보여준 거예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기 QR코드 통해 함께 하신 분들께 공략하자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 공략을 하자고 해가지고 어쨌든 마음고생 시켜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 한 종목만으로 109%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곳이 네 사실 뭐 증시콜라텍 말고 다른 타경제 방송도 있겠지만은 증시콜라텍 방송이 거의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타경제 방송은 되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로
내가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수익을 보고 싶을 때 또는 급등 종목이 아니라 그냥 스윙 종목 조금 3박 4일이나 5박 6일 또는 7박 8일 정도 보유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스윙 성격의 그런 종목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증시콜라텍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도 믿고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 우리 증시콜라텍 방송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만나봤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 개인적으로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어떤 거죠? 원달러 환율 그쵸.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오늘 좀 진정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저만 해도 지금이라도 달러로 좀 환전을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제가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워낙 복합적인 이유잖아요. 네네. 정말 진짜 이유를 찾는 것도 저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막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있고 뭐 국민연금 얘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일단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사실 이거는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도 않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미국이라든지 뭐 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처럼 뭐 자원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자급자족 가능한 국가도 아니고 그나마 북한이랑 뭐 북한이스탄이랑 뭐 통일을 해야 그나마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국가인데 사실상 조금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는 그런 휴전 상태인 분단된 국가로서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보다도 수출로 어떻게 보면 조금 먹고 살아가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의 영향보다도 국외 대외적인 이벤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정부 정책, 현재 집권 여당이라든지 집권 정부, 집권 행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 조금 국내 국민들을 초점을 맞춰서 그런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해도 좋겠지만은 복지 이런 정책도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 또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조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해외의 물건을 조금 내다 팔았을 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정책도 그런 쪽으로 조금 맞춰줘야 그나마 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진정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물론 민생 회복 지원금,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좀 초등학생 아니라 중학생도 알고 있잖아요.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은 이게 좀 돈을 풀어가지고 이 돈이 회복이 된 돈이 돌아가면서 돈이 조금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경제가 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조금 시장에 좀 돈을 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료로 준 거잖아요. 정부에서요.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무료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무료로 주는 돈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가 돌지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빚만 하더라도 1,200조, 1,300조가 넘는데 이미 이 상태에서도 하루 이자만 하더라도 몇백억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자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 민생회복수입니다. 소비 쿠폰 하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런
대외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로 인해서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지만 정부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환율이 왜 상승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어렵지도 않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한 주제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할까 1,400원 내려올까 요거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여기 시청자분들께 아무리 방송이라 하더라도 희망 고문은 조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목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조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슈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2% 가까이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1,45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조금 이 방송 오기 전에 미국 블룸버그라고 하는 그런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의 환율 조작이 조금 의심된다. 한국 정부에 이런 뉴스까지도 보고 왔거든요, 아나운서님. 그러다 보니까는 네. 사실상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간 게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네. 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체결.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국민연금 우리가 넣은 국민연금이 진짜 뭐 이렇게 환율 방어에 좀 쓰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1,450원대까지 내려갔지만은 어제만 하더라도 1,480원까지 진짜 그 국민연금에서 얼마를 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상 30원 가까이 낙폭을 키웠지만은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은 네, 금세 다시 1,470원 당장 12월 26일만 되더라도 1,470원대까지도 다시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네, 사실상 세계 경제가 네,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오면 나올수록 기업의 도산이 많아져요. 네, 기업의 도산과 부도 같은 게 많아져요. 제가 이런 부분도 네, 여러분들께 조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계속 고환율 시대가 됐을 때 부작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초록색 창이나 뭐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너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도산이 증가한다. 해외 여행을 자제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를 미국이나 외국에 보낸 부모님들이 네, 한마디로 유학 비용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아나운서님 그것도 아세요? 어떤 걸까요? 네.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네.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좋아해요. 네. 네, 저도 입고 있는 게 명품이고. 저는 이 브랜드를 네.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보통은 뭐 프라땡, 뭐 구땡, 샷땡, 네. 그쵸.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에르땡,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명품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오면은 명품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알아요? 환율이 오르면 명품 가격도 올라요? 맞아요. 아,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대한민국에서 구찌를 만드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구찌를 중국인들이 만든다 하더라도 네. 이태리에서 중국인들이 만들고 또 샤땡이나 뭐 에르땡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거 가지고 수입차 같은 경우도 남자는 차 좋아하죠. 저도 차 좋아하는데 당연히 이런 외제차나 또는 이런 명품 같은 경우도 다 외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쵸.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오게 되면은 이거 다 예전에 그 샀던 가격도 보다도 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높은 가격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오면은 네, 예전에 내가 굿땡 뭐 팔찌를 사려고 했든 또는 뭐 신발을 사려고 했든 뭐 라이톤 이런 거 사려고 했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든 간에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만 나와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할 거예요. 아, 환율이 1,490원, 1,500원 돌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경제적 불확실성을 계속 조금 존재시키는 이런 고환율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5가지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여기 제가 적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PD님이 좀 지웠네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조금 사실상 대한민국 언론사 같은 경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객관적이라고 이게 팩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기사 헤드라인들이 자극적이에요. 이게 뭐 기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자극적이고 헤드라인이에요. 그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주가 같은 경우가 왜냐면 경제 같은 경우는 돈에 따라서 그런 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그런 주식시장인데 기사를 워낙에 자극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쓰다 보니까는 팩트에 기반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팩트가 아니고 팩트가 아닌 기사인데도 너무 자극적으로 쓰거나 팩트인데도 너무 확대해서 쓰거나 축소해서 쓰거나 한마디로 좀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저는 올바른 기사가 있을까, 올바른 언론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환율, 고물가 시세에서 투자할 때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뭐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또 너튜브 통해서 검증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글로벌 뉴스를 통해서 재차 검증, 2차, 3차 검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데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여러분들의 돈은 그냥 빈털터리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초록색 창에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를 계속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물론 대부분의 언론사가 아니지만은 어떤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환율이 1,500원 돌파할 것 같다. 국가 부도가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는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이 제2의 IMF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에 그 IMF 상황, 우리 아나운서님이 태어났을 때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외화 보유고가 없었어요. 없었다 보니까 IMF가 왔을 때 정말 많이 우리 어른분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그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초록창에 검색만 해보셔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날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미래 짐작해서 투자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불안한 시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 한마디로 조금 무거운 회사, 시가총액이 무겁고 좀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고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요즘에 테마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뭐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 그리고 또 상업용 위성을 뭐 또 쏜다고 해가지고 뭐 이노스페이스 등 뭐 그런 위성 관련주 그런 테마주 매매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고배당주 투자 같은 거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보다도 우리나라는 수입보다도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는 미국의 경제 지표인 CPI, PPI, PCE, GDP, 실업청구 등 한마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그 FOMC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조금 패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고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콜라텍 또 영웅 전찬환밖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콜라텍 방송만 본방사수하고 본방사수 못했다고 하면 너튜브 통해서라도 재방사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키고 그 돈을 또 플러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1,480원을 돌파했던 환율이 오늘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환율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당연히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좀 너튜브를 우리 증시콜라텍 방송 생방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팍스경제 TV에서도 너튜브 라이브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우리 너튜브 라이브에서 현땡님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이분이 저한테 지금 차남이 형이라고 해가지고 차남이 형은 네네. 모자가 성균관 유생 같아요라고 했는데 네, 저는 네. 성균관 유생 같지가 않고 네. 사실상 제가 산타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루돌프 아. 이런 느낌으로 나왔지만은 맞아요. 네, 사실상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산타와 루돌프처럼 보이진 않고 네네. 백설공주와 어떻게 보면 난쟁이 이렇게 보지 네네. 않으실까? 아니에요. 그렇게 볼 것 네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성균관 유생이라 말씀해 주신 거 좀 똑똑해 보인다는 거겠죠? 고맙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무튼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좀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있고 좀 상승 나온 종목도 있는데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중에서 딱 3가지 종목만 초이스해서 왜 상승 나왔고 또 그리고 네, 또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방향성에 대한 그런 제가 보는 시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린 PTS, SOS랩, 그다음에 LST라 유텍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 우린 PTS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의 로봇 회사가 있어요. 그 로봇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해가지고 이 휴머노이드를 조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품을 공급한 이 우린 PTS 같은 경우가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오늘 그냥 아침부터 상한가 갔고 그리고 매수 잔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6일에도 어떻게 보면은 갭상승 나오면서 조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26일에도 상한가로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냅다 달려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하면 큰일 난다. 아마 매수할 틈도 안 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매수한다 하더라도 상승 나오다가 조금 윗골이 달릴 때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린 PTS는 제가 의견을 좀 매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SOS랩이라는 종목 볼게요. 이 SOS랩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12,650원까지 상승 나오다가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15%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봤는데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요. 또 현대차랑 좀 이런 MOU도 맺었던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사람이 좀 좋게 보이게 있는, 간상이 좀 좋게 생겼는데 아무튼 요분 같은 경우가 ADAS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이더라고요. 네,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사실 이 회사만의 호재성으로 주가가 상승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네, 이렇게 조금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차트 모양을 보면은 조금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왜냐면 윗꼬리도 달리고 밑꼬리도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밑꼬리 달리고 한마디로 그냥 사실상 뭐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일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는 이 종목은 물기둥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해야 된다. 보유자분들은 매도해야 되고요. 공략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LST라 유텍 이 종목 볼게요. 이 LST라 유텍 같은 경우는 물류 로봇 이런 시너지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세로 보여서 상승세다 이렇게 볼 거 있는데 저는 이 LST라 유텍 이것도 역시나 이 회사만의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10% 15% 상승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이 LST라 유텍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 나왔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 현대차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공개하겠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조금 처음으로 만든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겠다. 요 이슈 때문에 네, 현대와 조금 지분이 조금 있었던 현대무백스의 주가가 최근에 뭐 20% 30% 큰 폭으로 상승 나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관련 로봇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저는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SOS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윗골이 많이 달렸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네, 좀 SOS랩과 다르게는 조금 사업 내용이 좀 로봇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회사만의 호재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지 않더라도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아마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되고 나면은 네, 이 회사도 역시나 물류 로봇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너무 높으니까 저는 최소한 7,500원대에서 7,250원대 이때 매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할게요.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은 우린 PTS, SOS랩, LS 티라유텍이 있는데 우린 PTS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SOS랩 같은 경우도 매도 의견 드리고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매도가 아니라 매수 의견 드리면서 오늘의 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상승 나온 종목들이 왜 상승 나왔고 또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코멘트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핫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소식에 상승한 우린 PTS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SOS랩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마지막으로 LS 티라유텍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생방송 또 핫 이슈 종목들 리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할라 했거든요. 네네. 네, 우리 증시콜라텍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뭔데 뭐 매수 매도 의견을 주는 거야? 뭐 제 말 들어야 되는 거야? 다 매도네. 네. 저렇게 승률이 좋은가? 뭐 저렇게 자신이 있어서 코멘트 하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도 그분의 생각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 전차남이 말하는 대로라고 해가지고 오늘의 핫 이슈 종목들, 한마디로 상승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왜 하락 나는지 매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또 투자 코멘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서 탈모 두탈이정이라고 해가지고 탈모약을 만든 이슈가 있어서 상승 나왔었던 JW 신약을 제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언제? 12월 18일에 수요일에 상승 나왔던 이 JW 신약을 매도 의견 드렸는데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12월 19일에요. 네, 주가가 이렇게 크게 물기둥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15% 20% 이상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줬어요. 제가 이 당시에 12월 17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JW 신약 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상승 나오는데 환율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한마디로 대통령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을 들고 가는 거는 그냥 바위를 지고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 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 드렸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에 주가가 불기둥 아닌 물기둥 나와서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만 맞추면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드리는 투자 코멘트가 하나만 맞으면은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개 맞추면 실력이에요. 근데 제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롯데 관광개발을 비롯한 좀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사업하는 회사들의 카지노를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가지고 주가가 이때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17일에.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어차피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 대한민국에 와서 카지노 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잠깐 약세 보인 거니까 공략하셔라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이틀 연속이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히 그냥 분석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매수하라 매도해라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드리는 투자 의견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는 좋은 방향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산타의 마음으로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조금 은근히 뭔가 잘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 좀 신기가 있다. 네네네. 이러잖아요. 그쵸? 신기 있다. 너 신내림 받아야겠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모자를 뭐 산타 모자를 쓰고 왔지만은 네. 이 모자를 쓰고 온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진짜 아나운서님이 안 믿을 수 있겠지만은 네. 산타 할아버지가 저 잘 때 네. 선물 주고 갔거든요. 오. 진짜요. 어떤 선물 주고 가셨어요? 안 믿을 것 같아서 네, 내가 네. 사진도 가져왔다니까요. 그럼 증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증거. 예. 어떤 이거 증거? 증거 안 네, 보여요? 네. 나만 보이나? 증거예요, 증거. 예. 이거 저예요, 저. 네, 저요, 네. 저. 아니, 봐봐요. 예,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저 이거 선물 주고 간 거예요. 어떤 선물 주고 가셨어요? 이 선물을 주고 갔는데 여기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네. 산타 할아버지가 어. 직접 주신 종목. 그러니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요 안에 있다니까요. 너무 기대가 예. 되는데요. 이거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방송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상승률을 좀 예상되는 종목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한마디로 좀 상승 산타가 준 선물 같은 종목 가져왔는데 일단은 저는 2025년 우리 유종의 미를 좀 화려하게 거두면서도 2026년 스타트도 힘차게 끄는 그런 엄청난 종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종목을 내가 먼저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 10분 뒤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먼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어디입니까? 여기 QR코드 있죠. 제 바로 하단에 있는 요 QR코드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저를 찰칵찰칵 찍지 마시고 QR코드 향해 들이대시면은 증시 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산타 할아버지가 저 잘 때 저한테 선물같이 주고 간 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방송 시간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 영웅 전찬환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ESS 2차 전지. 너무 모멘텀이 많아요. 그냥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AI를 우리가 바로 연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세 번째, 요새 핫한, 요새 진짜 뜨겁다 못해서 진짜 손만 대도 데일 것 같은 스페이스 X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회사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으면은 이미 거의 한 제 생각에는 350달러대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은 일단 대한민국 코스피 저는 코스닥 종목은 잘 안 합니다. 코스닥 종목 건드렸다가 꼴가닥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안 하고 코스피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3위인 회사 97조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초 같은 회사가 아니라 우량주 시가총액만 봐도 우량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공단의 지분이 몇 프로나 있어요? 6% 가까이가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LG화학에서 분할된 2차 전지 제조회사. 이것만 말씀드려도 요 회사네 하는 회사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회사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가지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든 ESS 전지입니다. 요 ESS 전지 같은 경우가 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제 요 ESS 전지는 그냥 굳이 뭐 다른 사업체에서 쓸 게 아니라 모든 전방위 산업군에서 이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보다도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석유도 나지 않아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전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전 국민이 쓰기 위해서는 원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전을 짓고 또 있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은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나 정부 공공기관이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앞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를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런 CEO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AI 수도가 되려면은 요 ESS 전지는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AI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든 오라클이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다 중요하게 보는 게 ESS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해서 이 ESS 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목숨을 건 회사가 이 회사예요.
이제 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요 ESS 전지를 또 있지만은 이런 배터리 사업도 이런 원래 배터리 사업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이 2차 전지 배터리로 인해서 네, 전기차, 아마도 전기 중장비차, 그리고 전기 트럭, 전기차, 전기 자전거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심지어 배터리를 제조한 회사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전기차 모멘텀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스타링크,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 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나로라든지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함을 갖춘 이미 위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스페이스 X IPO가 벌써 시작이 됐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벤처 투자주가 엄청 달렸잖아요. 상승 나왔고. 그런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요 스페이스 X 민간 우주 왕복선에 이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간대요. 그냥 스페이스 X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은 요 종목이 이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스페이스 X가 2026년에 계속 또 소식이 들릴 거 아닙니까? 상장 언제 한다는 등, 공모가 정해졌다는 등, 뭐 경쟁률이라든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그냥 스페이스 X 또는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3%, 5%, 6%, 뭐 10%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아주 단기간에 낙폭이 커졌을 때 공략을 하시면 너무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가 적용되는 미래 산업만 보더라도 우주선이죠. 선박, 네,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죠. 그 UAM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수직 이착륙기, 드론,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봉한다고 해서 현대모백스 주가 계속 상승 나왔고 여러 로봇 테마주 상승 나온 것처럼 이런 휴머노이드에도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고. 아이고, 네, 패스. 근데 이게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약세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악재로 노출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온 공시에서 보면은 포드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가 있었대요. 매출의 28%, 1년 매출에. 그리고 해지 금액은 약 9조 6천 가까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진짜 한 이틀 사이에 8%에서 10% 이상 낙폭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순히 요게 어찌 보면은 이런 제가 아까 전에 대한민국의 기성 언론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로 너무 믿지 말라고 한 게 요거예요. 왜냐면은 9조 6천억 가까이 같은 큰 금액을 해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상식기를 가지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요거 생각해 보겠지만은 위약금 같은 경우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포드가 9조 6천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위약금도 당연히 LG 에너지 왜 이러지? 이 회사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런 위약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에서는 이거 그냥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이 포드와의 계약이 해지가 돼서 이제는 이 전기차 시대는 끝났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낙폭을 키웠는데 근데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소개해 드리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똥차 가니까 벤츠가 온다는 얘기가 있죠. 네. 네, 똥차인 포드가 가니까 네, 벤츠랑 계약을 했어요. 벤츠랑요. 네. 진짜 어른들만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벤츠가 왔네요. 진짜 벤츠 갔어요. 그래서 벤츠랑 12월 8일에 2조 600억 가까이 계약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냥 사실 포드 아니어도 벤츠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와 공급 계약해서 충분히 사업 영위하고 뭐 주가 올릴 수도 있는 회사예요. 시청자분들 질문할게요. 그냥 제가 포드 줄까요? 벤츠 줄까요? 네, 자동차 골라보세요 하면 다 벤츠 고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볼게요. 이 회사 주가 현재 얼마입니까? 39만 원대입니다. 너무 싸요. 네, 근데 저는 이 회사의 주가의 목표가를 얼마나 보냐면은 53만 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회사 없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엔비디아 살 사람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회사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